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착한 피부 관리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웬만한 모든 피부 유형이 다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타고나지 못한 피부여서 웬만한 유형이 다 여기 있어요. 먼저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악건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 안쪽 볼은 지성이에요. 기름이 정말 많이 나오고 모공이 정말 커요. 그리고 세 번째 10대 후반부터 트러블을 달고 살았던 아주 예민한 트러블성 피부예요. 마지막으로 혈관이 잘 비치고 정말 예민한 얇은 피부예요. 자극에 예민하고 또 잔주름도 빨리 생기는 피부예요. 이런 피부여서 평생 피부 고민을 달고 살았어요. 지금은 아주 노력하고 열심히 관리해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클렌징을 먼저 할게요. 클렌징부터 바꿨더니 피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마스카라 리무버를 이렇게 속눈썹에 묻혀요.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이 마스카라는 바로 리무버에 녹지 않고 시간이 좀 걸려요. 마스카라 지우려고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요. 눈화장을 쉽게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먼저 녹여놓는 거죠. 저는 이거 키스미 건데 밀크터치 제품도 있어요. 그냥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놓고 적어도 3분은 있어야 돼요. 녹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때 양치를 합니다. 아, 입술도 지워야지. 아이 리무버로 입술 먼저 지우고 자! 양치를 너무 상쾌하게 하고 왔고요. 마스카라가 많이 녹았어요. 이제 눈화장을 지울 건데 저는 클렌징 할 때 화장솜을 딱 한 장만 씁니다. 일단 화장솜을 적게 쓰면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제 피부가 옛날보다 더 민감해져서 이제는 화장솜만 써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눈화장 지울 때만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리무버예요. 눈도 안 따갑고 잘 지워져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이 화장솜은 여러 겹으로 된 거예요. 브랜드 상관없이 이렇게 몇 겹으로 된 화장솜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지워줄게요. 쓴 면을 벗겨줘요. 그럼 여기도 좀 묻어있잖아요. 그래서 리무버를 덜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언더랑 여기 점막 쪽을 한 번 더 닦아요. 이렇게 접어서 닦아주면 깊숙하게 지울 수 있어요. 이러면 끝! 그 다음에 이제 리무버를 손바닥에 던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묻히는 거죠. 파데, 선크림이 생각보다 안 지워지거든요. 너무 저자극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이런 걸 쓰면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품들로 지운 다음에 화장솜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더니 잔여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안 지워져서 물리적으로 세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민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리무버를 얼굴 전체적으로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너무 잘 녹아서 잔여물이 안 남더라고요. 화장솜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문질러주면 자극도 없으면서 정말 부드럽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아이 리무버다 보니까 얼굴에 뭐가 나지 않나요? 여쭤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뭐가 나진 않았고 오히려 잘 지워주니까 더 피부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피부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또 이 성분이 안 맞으면 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간 꼼꼼히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데가 파운데이션이 정말 많이 끼어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리무버를 사용하면 정말 잘 녹아요. 모공 사이에 껴있는 파운데이션도 잘 지워지고.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제 물 세안을 가볍게 해요. 이거는 이제 클렌징 오일인데 이것도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클렌징 오일 따로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클렌징 폼 그리고 이런 클렌징 기기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이런 기기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폼 사용하지 않고 오일을 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추천하긴 해요. 피부가 엄청 예민하지 않고 피지 많이 나오고 좁쌀여드름이 있다. 딥 클렌징 해야 된다. 그런 분들 정말 추천합니다. 포레오 제품. 오일을 전체적으로 묻혀줘요. 이 오일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정말 오랫동안 잘 쓰고 있어요. 클렌징 오일만 쓰면 파운데이션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꼭 리무버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일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렌징 젤을 쓸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클렌징이기 때문에 클렌징 폼은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 덜 자극되는 순한 클렌징 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유세린 거. 클렌징 젤 치고 세정력 나쁘지 않고 피부에 부담 없이 잘 쓸 수 있어서 좋고요. 이거 말고도 이 제품도 정말 좋습니다. 이 제품은 더 순해요. 더 자극 없는 느낌?
이제 마지막으로 클렌징 젤 가볍게 해요. 이거는 왜 하냐면 화장을 지우는 건 아니에요. 이미 화장이 다 지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남아있는 클렌징 오일 잔여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클렌징 오일이 아무리 순하다 해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후에 이렇게 가볍게 클렌징 젤로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좀 더 딥클렌징을 원한다 그러면 클렌징 기기나 클렌징 퍼프 쓰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이거는 예전엔 잘 썼지만 이제는 피부가 약해져서 잘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따갑지 않고 조금 튼튼할 때, 덜 예민할 때는 이걸 써요. 딥클렌징 하고 싶을 땐 이것도 추천해요. 이거는 더툴랩에서 보내주신 건데 부드러운 말랑거리는 퍼프인데 미세한 털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지워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할 때 저처럼 손으로 해주시고 튼튼하다 그러면 이 클렌징 퍼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렌징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클렌징 하고 나서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여행 가서 물이 바뀌거나 정말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 빼고는 그래도 트러블이 안 나는 편이에요. 지금 트러블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달고 살았는데 트러블을. 자, 클렌징 다 했으니까 이제 스킨케어를 할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피부가 너무 당겨서 입모양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엄청 건조해요. 저는 주 1회 피부결 정리를 하거든요. 피부결 정리를 하고 나서 좁쌀 여드름이 사라졌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기, 이거 많이 보셨죠? 메디큐브 거 에어샷 모드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링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이 필링기로만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피부과 가서 여드름 관리는 아니고 잡티 관리하러 받았었는데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필링을 그냥 공짜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게 얼굴에 좀 필링을 해야 각질이 사라지면서 트러블이 덜 나는구나. 그때 알게 돼서 이 워터 필링기를 산 거죠. 그래서 이걸로 꾸준히 관리를 하다가 메디큐브에 이 기기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관리를 하는데 피부결 정리도 같이 돼서 굳이 이것까지 필요가 없겠네 해서 이건 안 쓰고 메디큐브에 그 기기만 계속 썼었어요. 그걸 쓰다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 제품이 새로 나왔죠? 근데 이 제품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선물로. 그래서 이걸로 다 피부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쓰게 됐는데 나는 그냥 가성비로 피부결 정리만 하고 싶다. 좁쌀 여드름 다 박멸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 추천하고요. 피부결 정리 외에 탄력 관리, 얼굴 윤곽 관리 같이 한 번에 하고 싶다. 비싸더라도 그러면 이 제품 추천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 건데 이것부터. 참고로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메디큐브 측에서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몰라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에어샷 모드를 하는 건데요. 이 끝부분에 피부에 갖다 대요. 이렇게 피부 결대로 이렇게 피부결 방향으로 너무 눈가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마도 그리고 저는 코에 모공이 많으니까 코를 제일 열심히 해줘요. 이건 볼에 너무 밀착하기보다는 살짝 띄는 게 효과가 있대요. 살짝 떼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원리가 궁금해서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전기 니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모공 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해서 모공이 줄어들었다? 그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장기적으로 몇 년 사용하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피부결 정리가 돼요. 근데 정말 각질 피지 많은 분은 이걸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워터 필링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필링기 보여드릴게요. 이 필링기는 절대 맨 피부에 하면 안 되고 물이나 토너가 듬뿍 얼굴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는데 저는 잘 쓰지 않았어요. 버튼을 한 번만 누른 다음에 로고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면서 물이 막 이렇게 튀어요. 이걸로 이제 약간 필링을 해주는 거죠. 코 피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고 좁쌀 많이 나는 부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피부결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턱에도 피지 많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각질 제거가 정말 잘 되거든요. 이렇게 피부결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악건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킨케어를 하고 나면 피부가 건조하지 않거든요. 정말 건조하다. 난 뭘 발라도 건조하다. 지성인데도 건조하다. 이런 분 제 방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너를 바릅니다. 사실 저의 스킨케어 방법은 레슨으로도 보여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는 항상 물 토너를 강조하거든요. 이 물 토너를 듬뿍 얼굴에 바르는 거죠.
피부가 메마른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면 솔직히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크림에는 어쨌든 유분이 함량되어 있다 보니까 피부에 수분을 즉각적으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방어막을 씌워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기 전에는 물 토너를 발라서 즉각적으로 피부가 촉촉해질 수 있게끔 수분을 넣어줘야 돼요. 크림 타입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물 제형을 발라서 피부를 직접적으로 적셔야 이 속건조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콧물 제형이나 오일리한 토너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야 피부가 아예 적셔지거든요. 정말 세수한 것처럼. 어느 정도로 발라야 되냐면 내 피부가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아. 너무 촉촉해.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덧바르시면 돼요. 제가 쓰는 토너는 화해 에센셜 제품이고요. 화해에서 보내주셨는데 성분이 순하고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전에는 더랩 바이블랑드 그 제품과 에뛰드 콜라겐 토너 정말 잘 썼습니다. 그것도 추천해요. 이제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 토너가 다 날아가서 피부가 약간 메말랐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 바르면 속건조가 계속 생겨요.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이 수분이 가칠하고 다음 단계를 바르는 거거든요. 완전히 날아갔을 때 다음 단계 바르면 가칠 수분이 없어서 계속 속건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남아있지 않고 다 날아갔다 다시 바르셔야 돼요. 너무 흥건한 상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건조된 상태도 안 돼요. 이제 다음 제품 바를게요. 저는 일리윤의 수딩젤 한 4통째인 것 같거든요. 이 수딩젤 혹은 앰플 에센스 바르시면 돼요. 여러분 피부에 맞는 거 이렇게 듬뿍 또 바르는 거죠. 이 일리윤 제품은 너무너무 순해서 예민한 제가 오랫동안 써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촉촉해요. 이 광택 좀 보세요. 그리고 대용량이어서 너무 좋아요. 사계절 내내 써요. 자, 나는 너무 건조하지 않다. 이것만 발랐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추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걸로는 부족해. 나는 너무 건조한 피부다. 그러면 이제 크림 바르시면 돼요. 지금도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이. 수분 젤이 다 날아가고 없을 때 크림 바르면 계속 속건조 생겨요. 20%는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크림 바릅니다. 이거는 바이오던스 콜라겐 크림인데요. 쫀쫀한 느낌? 피부가 쫀득쫀득해요. 바르고 나면. 3통째인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부가 쫀득해져요. 찹쌀떡같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웬만한 피부는 여기서 멈추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정말 악건성인 분, 항상 속건조가 있는 분은 이걸로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은 이제 또 마지막 크림 바르면 돼요. 정말 꾸덕한 크림이에요. 왜 크림을 2번 바르냐면 사실 이것만 발라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심각한 악건성이어서 이것만 발랐을 때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2개 발라요. 정말 악건성인 분들 가벼운 크림, 무거운 크림 2개 발라보세요. 정말 촉촉합니다. 크림을 1개만 발랐을 때와 2개 발랐을 때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꾸덕한 크림을 좀 넉넉하게 짰고요. 이마, 볼, 눈가에만 발라요. 코에는 절대 안 발라요. 제가 코에 유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절대 무거운 크림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바를 때는 항상 이렇게 피부결 방향으로 발라주세요. 피부결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에요. 피부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발라주셔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스킨케어가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 4가지 방법이 모든 피부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덜 건조하면 2개 또는 3개만 발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아침에도 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화장 쫀쫀하게 잘 먹고요. 하루 종일 속건조 없이 건들거리지도 않고 메이크업 유지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이 방법 너무 추천해요. 저의 윤기나는 피부 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촉촉해요. 마지막으로 아이크림을 바르는데요. 이거는 아침에만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세린의 3X 아이크림 여기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거든요. SPF 15. 저는 처음에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거 모르고 밤에도 발랐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되는 것 같아서 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저는 눈 밑에만 아주
큰 바세린을 바르거든요.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 눈 밑에 잔주름이 살짝 생기고 있어요. 이 잔주름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정말 잘 보이고요. 아주 촉촉할 때는 이 윤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특히 자고 일어나면 잔주름이 정말 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해질까봐 무서워서 아주 무거운 바세린을 이 잔주름 있는 곳에 살짝만 발라요.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바르면 모공도 막고 비립종 같은 게 생길까봐 잔주름 있는 부분에만 살짝. 그리고 마지막 피부결 관리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코팩이에요. 제가 코에 모공이 정말 넓고 크잖아요. 이 모공이 잘 막혀요. 피지가 굳어버려서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도 메이크업만 하면 그 굳은 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화장이 떠요. 그런 피부 상태는 어떻게 발라도 계속 뜰 거예요. 스킨케어 단계에서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코팩을 항상 하는데 주 3회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해야 돼요. 왜냐면 피지는 계속 올라오니까. 이렇게 붙이는 건데 사실 이렇게 넓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앞볼은 하지 않고 그냥 이 코에만 집중적으로 해요. 앞볼은 굳은 피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코팩을 한 15분, 20분 동안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지가 녹아요.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싹 제거돼서 메이크업 할 때 아주 깔끔해요, 피부결이. 원래 이거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샤워 직후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저는 스킨케어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코팩을 하는 동안 다른 피부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근데 또 코팩을 붙이고 다른 부위에 바르자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킨케어 다 하고 편하게 이렇게 코팩을 해요. 이렇게 해도 잘 제거가 되더라고요. 한 15분, 20분 됐고요. 이걸 떼어내고 그다음에 면봉으로 걷어주는 거예요. 녹은 피지를. 너무 세게 하면 피부가 너무 자극돼서 살살 긁어줘요. 옛날엔 피지가 막 우수수 나왔는데 지금은 모공 청소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피지가 예전처럼 우수수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꾸준히 굳은 피지들을 제거해주면 블랙헤드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여기 피지 때문에 화장 뭉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본트리 제품은 정말 오랫동안 썼어요. 적어도 5, 6년? 아무튼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오래 썼고 계속 리뉴얼되고 디자인 바뀌는 것도 다 봐왔거든요. 정말 추천! 자, 이제 다음날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주 1회는 피부결 관리를 하고 나머지 주 6회는 탄력 관리를 해요. 일단 똑같이 토너 바르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수분 젤을 발라요. 이번엔 좀 많이 바릅니다. 이번에도 사용할 건데 이 마이크로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저는 이걸 제일 자주 해요. 그리고 더마샷 모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 모드를 더 해요. 일단 마이크로 모드는 미세한 전류가 나와서 이걸로 콜라겐을 촉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피부 속이 찡 하고 당기는 느낌? 제 피부가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수분도 부족하면서 잔주름이 매우 빨리 생기는 피부예요. 콜라겐을 좀 촉진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피부결 방향으로 살짝 올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주는 거죠. 솔직히 눈에 띄는 효과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 속을 이렇게 계속 건드려주잖아요. 그냥 단순히 바르지 않고 이 속을 마사지하면서 발라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모드는 이렇게 스킨케어를 바른 다음에 해야 돼요. 저는 크림까지 다 바르지 않고 수분 젤 혹은 에센스 바른 상태에서 하거든요. 크림까지 다 바른 다음에 이거 하고 그냥 끝내면 좀 피부가 건조하더라고요. 이걸 한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고민되는 부분은 몇 초 갖다 대요. 이 팔자주름, 입가, 그리고 눈가. 수분젤이 말랐어. 좀 더 묻힐게요. 그리고 미간 쭉 올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번도 충전을 안 했거든요. 지금 사용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충전 안 했어요. 자주 충전해야 되는 기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배터리가 오래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이런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 주로 마이크 모드를 사용하는데 가끔 더마샷 모드를 사용해요. 이거는 마이크로 모드보다 더 깊숙이 자극을 크게 줘요. 안에 근육이 움찔움찔 거려요. 그래서 윤곽 케어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무서워.
근데 저한테는 약간 안 맞는 기능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얼굴에 살은 별로 없고 뼈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사지에서 리프팅을 시키기보다는 마이크로 모드처럼 콜라겐을 이렇게 자극해서 이 잔주름을 예방해야 되는 피부거든요. 얼굴에 살이 좀 많거나 피부가 두꺼운 분 있잖아요. 약간 처지는 게 걱정된다. 그런 분께 맞는 효과 같아요. 이 첫 번째는 부스터 모드거든요. 이 주황색 스킨케어 바를 때 좀 더 흡수를 도와줘서 피부에 광을 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저는 마이크로 모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스터 모드는 요즘 잘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기 이용해서 마사지 한 다음에 이제 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일 항시적으로 습관 들여서 하는 얼굴 운동이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하는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동작이에요. 중안부를 올려주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금니가 서로 닿으면 안 되고 살짝 떨어져야 돼요. 하면 혀가 입천장에 붙잖아요. 이 상태에서 앞광대에 힘을 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근육이 계속 쓰면 발달되잖아요. 중안부를 발달시켜서 얼굴이 좀 더 리프팅 돼 보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너 뷰티에 또 신경 쓰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아침마다 채소 스틱 먹는 거거든요. 물 많이 마시고 잠 잘 자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물론 채소 많이 먹는 것도 피부에 좋다고 흔한 상식이잖아요. 피부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 채소 스틱이거든요. 당근, 샐러리, 파프리카, 오이 스틱처럼 잘라가지고 구비해놔요. 한 2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먹은 지 뭔가 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맑아진 느낌? 건강에도 너무 좋고 그냥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서 저는 이 소스에 찍어 먹거든요. 사실 그냥 먹는 게 건강에 좋긴 한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는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속세 맛을 곁들여서 먹는데 그럼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소중하니까 이 야채 스틱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저의 피부 관리법들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우리 같이 열심히 관리해서 더 건강한 피부로 더 예뻐지자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감사합니다.